미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삶의 다양한 고민들과 만나는 시간, 김 교수의 질문이 수다입니다.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채널의 열혈 구독자 윤소라 선생님이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직장인이자 사춘기 남매를 키우고 있는 윤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채널을 좀 열혈 구독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직접 찾아뵙고 네네.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2년 전에 저랑 저희 신랑은 정말 사랑하는 벗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아드님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걱정되는 이유가 내 정말 좋은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약간의 일탈이라는 것은 혹시 약간 위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동반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탈을 막고 싶기보다는 위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났어요. 일탈의 선을 정하시라고, 어디까지인지. 이게 룰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룰 안의 자유가 엄청 자유예요. 그러니까 룰 없는 자유는 이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거는 그 디테일을 정해 보시는 거예요. 했어요. 저희 가족 회의를 하거든요. 예, 가족 회의를 해서 귀가 시간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합의. 그런데도 불안하고 또 다른 과제들이 계속 매번 생성이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 외에 또 뭔가 생겨요. 또 뭔가 생기고 계속 과제가 추가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이를 불가피하게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계속 아이 입장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너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줘. 그런데 또 엄마로서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그냥 주체적인 존재로 거리를 두고 바라봐 주는 게 부모의 또 관계에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이게 상상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상상만 되고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계속 우리 애는 잘 될 거야. 이게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룰이나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해. 엄마의 삶을 보면서 헐,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거야? 이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신의 욕구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거나 또는 아마 학교 너무너무 화목한 가정이라도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을 거야. 그것을 자기 방식의 세계에서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엄마를 계속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라는 뭔가의 몸으로부터의 확신 같은 것들 아이들이 배우게 돼 있어요. 윤 선생님 그걸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편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물어봐요. 너 그러면 뭐 좋아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너 잘하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난 다 잘하지. 나 엄마 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잠시 박수.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모습, 제가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요거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서 우리 2학기 때 같이 읽은 책 중에 그릿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젤라 더커스의 정말 세계적인 책이죠. 그릿을 아이들에게 가장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엄마 아빠의 행위라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읽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잘 하고 계신데 한 가지가 제가 걸려요. 친구를 잃었던 그 경험이, 그 가슴 아픔이 아이들을 조금 더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닐까 싶고요. 불행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정의 상태를 아이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거는 아들러 심리학에서 확실히 읽었죠. 과제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앞으로 해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할 때 아이들은 그런 세계를 자기가 구축해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친구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자기의 세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진 않아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야. 완전히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아이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벼랑 끝에서 아이가 지금 막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그 아이를 탁
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아이가 그 바라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 사랑의 힘이 아마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라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가야 할 자리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독서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또 해법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시잖아요. 좀 빠르게 가고 쉽게 가고 슬렁슬렁 갈 수 있는 방법들. 슬렁슬렁의 네. 철학.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슬렁슬렁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20분 글쓰기. 그래서 제가 그걸 블로그에 글을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게 뭔가 변화가 있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좀 답답함? 성장이 되고 있나? 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글쓰기를 통해서 이게 좀 나아지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일 하루에 20분씩 실제로 쓰고 계세요? 지속적으로는 아니고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썼고요. 하루에 20분 그거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처럼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 2주 정도 썼었거든요. 헐, 그건 잘못 알아들으셨네. 그러니까 일주일만 집중적으로 해보시라는 거는 습관을 붙이면 그 다음에는 좀 슬렁슬렁해도 매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지. 일주일만 하고 스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글쓰기는요, 이미 경험하고 터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한 줄 쓰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큰 도움 안 될 것 같죠? 아니 20분씩 쓰셨으니까 한 줄 쓰는 사람은 뭐 1분이면 쓰잖아요. 많이 걸려야 3분. 그러니까 20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 거죠. 근데요, 하루에 한 줄 글쓰기를 예를 들어서 1년 지속한 사람은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쪽 글쓰기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A4의 두 쪽을 자기 이야기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글쓰기의 한 고비를 넘어가신 분들이거든요. 1년 동안 매일 한 문장씩 쓰는 거,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365일이면 내가 한 열흘 정도 실수했어. 나머지는 내가 매일 한 문장씩 썼어. 그분은 반드시 이쪽 글쓰기 너무너무나 능수능란하게 하십니다. 똑같죠? 20분 글쓰기를 하면요,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글의 내용이 막 변하고 있는 걸 느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3개월 걸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속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거의 답은 지속이에요. 근데 내 글이 좀 진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자기가 담고 싶은 사람의 글을 낮에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읽기를 한 주나 2주 정도에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쓰네 하는 게 자기 몸의 감각으로 남아요. 그 느낌이 자기 글에 조금씩 반영됩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한테 첨삭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해요. 여러분들 글쓰기는 지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교수님 말씀처럼 슬렁슬렁하고 계획을 러프하게 짜고 내가 그 시간을 수렴해가면서 메일을 꾸려나가면 그 목표 시점에 도달할 거야 긍정적인 믿음, 자기 신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돌아서면 또 무너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럴 때 처방전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야, 오늘 내가 너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을 갖고 딱 네. 답을 말씀드리네요. 제가 오늘 그릿을 2번이나 얘기하네요. 안젤라 더커스 씨의 책 안에 나침판 열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꿈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얘가 나침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헤매고 다니다가도 그 나침판이 남아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 나침판의 방향으로 우리 삶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까이 돌아오면 올수록 열정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릿의 출발이에요. 그릿이 왜 열정적인 끈기를 우리가 그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침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건 정말 자신 있게. 그래서 내가 이거 막 중간에 헷갈렸어. 그래서 이 나침판의 방향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는 사람은 글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다시 열정이 생긴다.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나침판의 방향, 나의 꿈의 방향, 나다움의 방향,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망해요. 그러니까 걔를 포기하지 않으면 걔가 나침판으로 작동한다는 게 제 얘기의 핵심이고요. 무너졌을 때 나침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집단, 우리를 위안해주는 집단, 내가 무엇인가 부족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집단,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세요. 윤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는 둘 다 갖추셨어요. 꿈의 방향이 명확하신 분에 속하시고
하시고요. 지금 우리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네트워크 말고도 또 좀 네트워크 있으세요. 자기 개발을 함께하는 네트워크들이. 아니 돌아갈 고향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윤 선생님은 확신하셔도 된다고 저는 정말 믿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영상에 나왔던 그거네요. 가능성.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의 가능성을 저는 오늘 듣고 확신하고 화이팅 넘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 선생님께 사실은 감사하면서도 윤 선생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는 이유는요. 사실 이 행위는 이타성이라는 저 시면에 있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윤 선생님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왜 하고 있겠어요. 이런 우리의 대화가 이 영상을 보는 유사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대화를 나눈 거 아닙니까? 우리 질문 있수다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신에서 이렇게 함께 오시는 분 또 저희에게 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할 것이고 그 소통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윤 선생님께서 오늘 그 모범을 딱 보여주셨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실 저랑 비슷한 연배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굉장히 좀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 선생님하고 나눈 이 얘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윤 선생님하고 같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